에어리어88 성형외과 전문의 서의석 원장입니다. 안면거상과 피주머니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나 타 병원에서 상담을 할 때 피주머니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 지혈을 잘하면 필요 없다. 심지어 피주머니를 넣는다는 것은 스마스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안면거상 수술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설명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어떤 경우에 피주머니를 삽입을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비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안면거상의 수술 방법입니다. 피부만 박리를 하고 스마스는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맥스라는 수술 방법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스마스를 묶어주는 방법은 유지 기간 및 결과에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마스를 거상하지 않는 방법을 제외하고 안면거상의 수술 방법은 피부와 스마스를 한꺼번에 거상하는 딥플레인과 피부와 스마스를 따로따로 거상하는 이중평면이 있습니다. 빨간 선이 피부를 박리하는 부위이며 파란색 실선이 스마스를 절개하는 선이고 파란색 점선은 유지인대를 끊고 스마스를 박리하는 범위를 보여줍니다. 수술의 범위는 통상적으로 좌측의 딥플레인은 동양인의 경우 5에서 6cm 정도이며 얼굴이 작은 서양인의 경우는 4cm 정도로 훨씬 적습니다. 우측의 이중평면은 딥플레인에 비해 피부와 스마스의 박리가 2배 이상 넓습니다. 딥플레인의 수술 방법은 피부와 스마스를 점선까지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거상을 하는 것이고, 이중평면은 빨간색까지 피부를 따로 박리하고 스마스는 점선까지 유대인들을 모두 끊고 다른 벡터로 당기는 수술입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딥플레인의 수술 방법은 닥터 함라의 컴포짓 페이스리프트, 닥터 바톤의 하이 스마스 테크닉, 닥터 라미레즈의 서브페리오스테알 페이스리프트, 이런 수술들은 모두 딥플레인입니다. 피부는 절개선으로부터 대개 4cm 정도 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피부와 스마스 혹은 골막을 한꺼번에 거상을 하는 것입니다. 닥터 베이커의 라테랄 스마스액토미는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데 이는 단순히 스마스를 잘라내고 봉합하는 방법이며 이를 변형시켜서 딥플레인으로 하는 수술이 많습니다. ESP라는 수술은 1997년에 잠깐 언급되었으나 이는 여러가지 문제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 소개되는 방법들은 미국 미용성형외과에 나온 내용들이며 이는 모두 미국에서 발표된 안면거상의 아주 역사적인 유명한 수술 방법들입니다. 미국 교과서이기 때문에 ESP를 소개를 하며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나 의미가 없고, 라테랄 스마섹토미나 ESP는 안면거상을 제대로 할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딥플레인 수술을 기반으로 스마스의 박리를 더 넓힌 이탈리아의 닥터 보띠의 익스텐디드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가 있고, 호주 닥터 맨델슨의 컴플릿 컴포짓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이런 수술 방법은 중안면부를 대부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안면거상을 하면서 하안검 수술 및 지방 흡입, 이식과 함께 수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중평면 수술은 닥터 스주진의 이스텐디드 스마스와 닥터 마틴의 하이 스마스이며 둘 사이의 차이는 스마스의 절개의 모양과 위치, 그리고 피부의 박리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주로 마틴의 피부 박리와 닥터 스주진의 스마스 디자인으로 수술을 합니다. 피부와 스마스를 한꺼번에 당기는 딥플레인의 장점은 수술 시간이 2~3시간 정도로 빠르고 붓기가 적고 대부분 피주머니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 기간도 5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점은 피부와 스마스의 벡터를 한 개의 방향으로만 당겨야 하고 피부도 그만큼 당겨야 하므로 피부에 과도한 긴장, 헤어라인의 변형이 많다는 것이고, 피부 밑에 생기는 주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이동만 시킨다는 것, 이로 인하여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양인에서는 광대를 넓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팔자를 포함한 악광대 중안면부를 개선하기 위해서 눈 밑을 절개를 해서 하안검 성형과 수프리프트를 같이 하며 팔자 지방을 흡입하고 팔자 주름에 지방 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중안면부를 개선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딥플레인의 경우는 광대의 처짐이 적고 턱선, 즉 하악의 교정을 우선시하는 경우는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중평면은 피부를 12에서 13cm 거상을 하고 스마스는 중안면부까지 유지인대를 끊고 거상을 합니다. 이 수술은 스마스의 벡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중안면부까지 유지인대를 끊기 때문에 스마스의 많은 양을 거상할 수 있으며 피부는 적당한 양만큼 적당한 방향으로 절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딥플레인처럼 피부에 긴장이 많지 않고 헤어라인의 변형이 적고 피부 밑의 주름을 이동이 아닌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안면거상으로 인한 2차 변형이 적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디플랜에 비해 수술 범위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5시간 정도로 오래 걸리며 수술이 어렵고 수술자의 테크닉이 많이 요구된다는 점이며 피부를 12cm 이상 박리함으로 피주머니를 삽입해야 하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 잠재적인 단점은 주로 테크닉이 부족한 의사의 경우에 나타나며 태생적으로 피부를 박리함으로 그에 대한 유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중평면 수술의 경우 장점은 눈 밑 고랑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 과도한 필러, 지방이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피부는 억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남는 부분만 해결을 하므로 수술 결과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며 특히 광대가 큰 동양인에게 더 넓어지지 않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은 눈 밑 하안검 수술을 한 것이 아니고 이중평면 안면거상만 한 수술이지만 눈 밑 고랑의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평면 수술을 한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동시에 하지 않고 안면거상 수술 후 약 3개월 후에 하안검 및 수프리프트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얼굴에 과도한 필러 및 지방이식으로 인하여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디플레인 안면거상 및 얼굴 흡입을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이중평면으로 다시 수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플레인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사진은 피부와 스마스를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거상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인의 단점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피부도 그만큼 당겨야 하므로 넙치형 얼굴 및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어 있으며 이중평면으로 다시 재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안면거상에 대해서 주로 미니거상 혹은 전통거상 이렇게 나누거나 수술 시간으로 안면거상을 판단을 하거나 단순히 회복 기간만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과 설명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피주머니를 삽입하면 스마스를 거상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는 터무니없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본인이 이런 수술을 해본 적이 없거나 안면거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평면 수술을 했을 경우 지혈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나오며 지혈제까지 수술 부위에 도포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피주머니를 삽입을 합니다. 따라서 지혈을 잘하면 피주머니를 안 한다는 것은 이중평면 수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가 고일 수 있기 때문에 관을 삽입하여 다음날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본인들은 피주머니를 달지 않고 마치 신기술인 실리콘 드레인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십 년 전부터 사용해온 것들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리프팅과 거상을 따로 분류를 하며 실로 하는 것은 리프팅이고 수술은 거상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설명을 합니다. 수술의 결정은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원하는가가 첫 번째이며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치료와 회복 기간, 본인의 스케줄, 비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디플레인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와 이중평면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 그렇게 수술을 하면 되는 것이며 핵심 포인트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주 행해지는 안면거상 수술에 대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를 올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